안녕하세요. 박별의 하우. 저는 서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은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 남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료로 사연을 받아서 이곳에서 상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강남에서 우리가 변호사들한테 법률 상담을 받으면 얼마 정도 하죠? 뭐 다들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시간당 20만 원 이상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말이 좀 느리시군요. 말을 천천히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습성화돼가지고 이제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우리 방송은 좀 느리면 안 되니까 네. 저처럼 좀 톤을 높이 하고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서로들 상처만 주고 전화해서 줘라 안 줘라.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입니다. 빌린 돈. 돈. 그렇죠. 뭐 이렇게 빌린 돈이 큰 많죠. 돈 이렇게 써갖고 빌려주는 거 말고 지나가다 야 너 10만 원만 있니? 뭐 5만 원 있니? 뭐 10,000원 있니? 이렇게 빌려줘요. 그렇죠. 근데 안 갚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사연도 그런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아는 선배와 1년 전까지 함께 지내다가 헤어졌는데요. 선배가 취업이 안 돼서 5개월 월세와 기타 생활비를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때 대신 내준 월세와 생활비를 달라고 말하자 지금 힘들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도 빌려갔는데 돌려주겠다는 말만 계속할 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돈과 노트북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경우 이런 너무 경우 많아요.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죠.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근데 힘들게 어렵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돈은 아니고 본인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월세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합치면 아무리 월세가 싸더라도 30-40만 원을 하는데 절반 정도 되고 생활비 하면 그때 기백은 넘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노트북까지 하면 뭐 200-300 정도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행위 형법입니까? 민법입니까?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일단은 돈을 빌려서 안 갚는 행위에 대해서 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기죄로. 근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왜요?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을 빌릴 때 네. 사실은 돈을 빌리긴 빌리지만 갚을 생각도 없고 내가 갚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보통은 야 한 2달 뒤면은 나 뭐 돈 들어와. 2달 뒤면은 뭐 벌어서 뭐 생길 것 같아. 뭐 그때 갚아줄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들어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2달 뒤에도 여전히 뭐 백수인 상태.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렇죠. 알면서도 그걸 숨기고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적어도 뭐 2-3달 뒤 뭐 혹시 뭐 안 돼서 하도 한 4달, 5달 뒤면은 갚겠지 하고 빌려주는데 네. 사실은 아니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갚지 않을 속일 목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기죄고 그렇죠. 여기처럼 속일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그렇죠. 실패해서 못 갚고 있단 말이죠. 네. 취업이 실패해서 못 갚고 있는 경우에는 네. 이건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네. 민사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내는 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민사로 이거 이게 지금은 기백 정도 되니까 네.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게 네. 5만 원, 10만 원, 뭐 만 원, 2만 원의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우리 젊은 그렇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 네,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오래 걸리고 막 복잡하지 않은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6개월 정도 1심 소송에 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6개월. 하셔야 됩니다. 6개월. 5만 원, 10만 원 돌려받게 해서 6개월. 법률에 나와 있는 말로 하자면 이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린 게 그냥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쉽게 하면 돈을 빌린 거죠. 네.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이 돈을 내가 빌려준 거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계좌 이체했으면 입증하기 쉬울 텐데. 그렇죠. 그런데 또 현금으로 주면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현금을 주면은 그래서 입증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거는 뭐 별개로 놓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돈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달라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제 반환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친한 사이끼리 얼마 안 되는데 서류를 쓰지 않잖아요. 안 쓰죠. 그럼 구두 계약이잖아요. 네. 이거 말로만 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말로만 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계약은 계약서를 그렇군요. 종이로 쓴다고 해서 계약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일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되는데 네. 보통 입증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할 때 요즘 뭐 많이 쓰잖아요. 메신저나 이런 문자나 이런 걸로 그렇군요. 계속 보내는 겁니다. 답이 올 때까지. 아 그리고 돈을 차라리 계좌 이체로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야 5만 원 입금했어. 너가 다음 달까지 갚는다고 했지? 꼭 부탁할게. 이런 걸 그렇죠, 남겨놓으면 그렇죠. 네. 받은 사람은 알았어 빨리 붙이기나 해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네, 네. 안 하면 고마워. 이걸 딱 캡처를 해두면 빌리게 되니까. 그렇죠. 어떤 정황 증거를 갖다 많이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방법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돈을 붙일 때 이런 저런 말 하기 다 힘드니까 그 보내는 사람 이름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하지 말고 빌려주는 돈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빌려주는 월세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의 거래 관계를 써도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것든 증거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남겼다라는 거는 빌려줬다라는 걸 더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특히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쪽에 찍으면 더 좋겠죠. 나만 볼 수 있는 쪽에서는 또 그렇죠. 이게 안 받는 될 사람 부분에 일곱 자까지 사람은 쓸 수 있죠. 저희가. 7자까지 쓸 수 있으니까 빌려준 돈 누구 누구 내 이름 누구. 딱딱 적어 두는 거죠. 그렇죠. 네. 박진흠 빌려준 돈. 딱 딱 읽었죠. 읽었잖아요. 앞으로는 자기 아. 이름과 함께 빌려준 돈 네. 이렇게 쓰시면 아주 그 돌려받을 때 유용할 수 그렇죠. 있군요. 뭐 이름이 네 자이신 분은 성은 빼고 이제 이름만. 아 그러니까 전화해서 아, 이제는 쉽게 경고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야 너 거기 통장에 찍힌 거 봤어? 박진흠 빌려준 돈 봤어? 그거 법적 효력 있다. 계약서랑 같은 거야. 너 안 빌려주면 나는 민사 소송하겠어.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안 문제가 갚을 터졌을 때, 때, 안 네, 갚을 안 때. 갚을 때 그렇게 하실 수 뭐 있겠죠. 돈은 그렇고 자, 노트북도 빌려갔는데 그렇죠. 또 안 주고 있어요. 자, 돈은 그렇게 돼요. 돈은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노트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노트북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내 소유물이 내 재물을 이 사람한테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 내 재물을 달려는데도 안 줘. 그렇죠. 가지고 있을 때는 소송이 좀 달라집니다. 왜? 금전 소비 대차는 돈을 빌려준 거고 돈과 물건은 좀 다르다. 그렇죠. 물건은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어차피 이건 소송- 형사예요, 민사예요? 아니 민사죠. 소송하는 건 똑같은데 네네. 소유물 반환 청구라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 반환을 청구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안 돌려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줄게 이런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횡령에 해당된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노트북도 이게 또 그렇게 막 오래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빨리빨리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다음 돌려받아봤자 의미도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라고 하면은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네.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빌려주지 말자. 어차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참 빌려주더라도 문서를 받거나 아까처럼 증거를 남기고 네. 왜? 그걸 증거를 남기는 걸 보게 되면 또 그 사람도 그걸 보면서 그런 게 또 있으면 꺼림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려줄 확률이 높으니 네.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서류로 꾸며서 사인을 하게 한 다음 빌려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한 게 더 의리 있는 거다. 네. 빌려가면서 확실하게 사인해 주는 게 의리인 거지. 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의리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빌려간 것들은 그런데 그 남녀 관계에서 커플링이라든가 네. 명품 백을 줬는데 음. 알고 봤더니 망다리를 걸쳤어. 네. 아니면 뭐 갑자기 헤어지재. 네. 엊그제 줬는데 100만 원짜리를. 네네. 이럴 경우 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땐 굳이 그걸 돌려받아야 되겠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 받아야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처럼 굳이 받아야겠다 나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총각 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뭘 줬는데 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쪼잔하다 쪼잔해. 진짜 준 기억이 없어요. 반지 같은 선물 해본 적 없어요? 아이고 선물을 해봤지만 굳이 그걸 돌려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혹시 첫사랑이랑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넘어가시고. 다음은 이게 하수들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첫사랑이죠.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사랑과 결혼을 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죠. 자, 첫사랑과 결혼하지 않은 거고 지금 다시 한번 가시죠. 지금 재수 씨와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예. 밝힐 수 없는 걸로 저 먼 곳에 묻어두고 네. 자
어쨌든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고가의 네. 물건이 많이 오가요. 뭐 차를 사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렇죠. 뭐 잘 사는 분들은 자, 우선은 물건을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사줬어요. 네. 연인 사이에 사준 거는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주는 거예요. 써라. 대가를 나의- 바랄 수도 있죠. 나의- 뭐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뭐 정상적인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정상적인 연인이란 말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상해지네요. 아, 뭐 어쨌든 뭔가를 줬다는 바라지 거죠. 않고 네, 줬다 뭔가를 이거죠. 바라지 않고 네. 줬단 말이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라고 하면 증여의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가 되면 네. 그건 더 이상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행이 완료되면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많은 선물들 아무리 비록 고가의 물건을 줬다 하더라도 네. 이 연인분께서는 남자분께서는 음.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돌려달라고 했더니 돌려준대요. 네. 그러면 돌려달라고 해 돌려준다고 말을 하는 건 네. 다시 나에게 증여하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네. 자, 너 커플링 돌려줘. 거기 다이아몬드 300만 원짜리야. 그때 와서 돌려줄게. 딱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반지를 던져버렸어 숲에다가. 에라 찾아가잖아. 그러면서 네. 그랬을 경우에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 거잖아요. 걔가 이걸 손실했으니까 네. 이건 어떤 경우에 들어갈까요? 아니, 갑자기 물어봐 죄송하긴 하지만. 돌려준다고 말만 한 건데 네. 이게 또 증여에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요? 이게 증여 부분을 보면은 네. 이제 서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야, 요거 야. 중요한데요. 말로 하는 건 그렇죠. 주기 전까지는 야 증여 야 취소하고 던져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요 방송 듣는 분들 요거 네. 많이 써먹을 수 있겠네. 야, 많이 다 해줄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야, 내가 못 해줄게 뭐가 있어. 사주기 전까지는 네. 믿지 말아라. 그렇죠. 이거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 네. 일단 여기서 좀 약간의 이제 꼼수이자 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뭔가요? 네. 그게 뭐냐면 증여의 경우에도 조건을 달아서 부담부 증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갖다 성취를 못했을 경우 상대방이 증여 물건 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달성을 못했다. 보통 어떤 예를 들자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컨대 이거 뭐 연인들 사이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이 반지를 사주는데 네가 만약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주는 거야. 바람을 피지 않으면 바람 피지 않는 조건으로 저거 주는 준대 거야. 바람을 피면 나에게 돌려다오. 그렇죠. 그 계약서를 써야 되냐면 말로? 계약서를 써도 이거 어차피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녹음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녹음을 해도 되지. 주면서 그건 아주- 오른쪽에 핸드폰을 녹음을 켜놓고 오른손에 핸드폰 왼손에 반지. 그렇죠. 네. 꽂으면서 너가 동시에, 바람피지 동시에. 않는 걸 조건으로 너에게 나는 이 반지를 선물할게. 그렇죠. 그런데 바람 폈어. 그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눈앞에 반지가 있는데 당연히 약속하겠죠. 그럼 하고 반지를 꼈는데 바람을 폈어. 그렇죠. 뭐 반지. 제가 돌려달라고 했어. 그럼 다시 강가에서 만났어. 네. 자, 내가 바람을 폈으니 가져가 하면서 던졌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찾아주든지 아니 어떻게 뭐 돼요? 동일한 걸로 줘야 되든지. 왜냐면 증여 그 계약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민사죠. 증여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그거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돌려받기 전까지 내 건 아니지만 이제 돌려받아야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약간 확실하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거? 우리가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모든 계약이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네. 이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이게 가장 적절한 선량한 건지는 풍속? 모르겠지만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가 도박자금 빌려준 거. 도박 자체가 죄거든요. 범죄예요. 근데 범죄를 위해서 도박자금 빌려준 거는 이건 무효다. 무효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가 되면 돌려받지도 못해요. 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돌려받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둘이서 도박을 하다가 우리 벽변이 다 잃었어. 네. 나한테 갑자기 형, 그 딴 것 중에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빌려줬어. 근데 또 다 잃었어. 네. 그리고 내가 100만 원 갚아라. 그럼 안 져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법정 용어로는 이제 불법 증여 급여 불법
찾아봐.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 영화에 보면 네. 타짜나 이런 영화에 보면 네, 여기다 이렇게 얼마 해갖고 그렇죠. 강제로 지장을 확 찍게 한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가서 그걸 다 가져가잖아요. 네. 도박을 해놓고. 네, 그렇죠. 그럼 그때 안 뺏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안 뺏길 수도 있지만 그분은 혼자 오지 않아요. 돈 찾으러 오실 때 옆에 다 이렇게 어깨들. 이런 분들 다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안 줬다가는 신체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제가 다양한 경험의 또 네. 소유자 아닙니까? 네. 어깨들도 받아봤어요, 저도. 역시. 근데 이 어깨들이 이 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한 거에 웬만하면 목숨 걸잖아요. 이분들도 사람이고 이 어깨로 딱 들이가고 인상으로 딱 먹어줬는데 안 먹히잖아요. 가더라고. 오. 겁은 먹었지만 겁 안 먹은 척 마음대로 해 이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팁으로 하나 알시면 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걸 팁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빌려준 돈을 네. 받으려면 어깨를 보내라. 이렇게 결론 이상한 것 같은데. 같지만 네. 조건부 일단 결론적으로 조건부로 반지나 뭐 자동차를 사줬다. 뭐 그런 경우에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 생각할 때 사랑의 정표를 갖다가 네가 이렇게 조건부로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줬을 때는 그 물건을 빌려줄 만한 사람에게만 빌려주고 그렇죠. 그 또한 빌려줄 사람이더라도 어떠한 증거, 녹음이라든가 통장에 입금 내역에 사용한다던가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남녀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진짜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마음으로 정말 줘라. 치사하게 아까 뭐 보니까 뭐 조건부 이런 거 네. 있는데 구질구질하게 네. 할 거 아니면 네. 또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뭐 돈 많은 분들이 뭐 이쁜 여자 꼬시려고 그런 경우가 뭐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 돈은 관계를 주고 받았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사이가 친한 어느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못 갚는다면 네. 우리가 또 어깨는 보내지 말자. 제가 또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깨를 받아본 그 형 동생 하나 어깨 보내고 다시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 어깨 이 된 방송 형님도 잘 보시면. 지내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빵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돈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빌려주지 말고 줘라. 주지 않을 거면 빌려주지 마라. 오늘도 또 좋은 교육 얻고 갑니다. 네. 야, 10,000원만 줘. 녹화 꺼. 10,000원만.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10만 원만.